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도 언급드렸듯이 블랙 먼데이다 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동향은 양호했는데 패닉셀이 일어났죠. 자, 먼저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이 추세 밴드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 하락 추세 밴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중간에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고 지금 이제 CPI 발표도 있고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FOMC까지 겪으면서 강하게 내려왔다. 그런데 어제 교육 내용 간단히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락 추세 밴드도 한번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상단에 도달하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정도 저항을 느끼고 나면은 이 하락 추세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 후에 반등이 일단 나온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교육을 해드렸었죠. 자, 지금 구간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밀렸죠,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고 이거 시장이 아예 끝난 거 아니냐, 더 밀려서 저렇게 지금 1300 얘기하시는 분들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다우지수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전저점을 이탈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일단 한번 이탈해가지고 약세를 줬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불행 중에 뭔가 하나 희망적인 걸 찾자면은 저점 매수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죠. 그래서 29,250까지 하락했다가 결국 29,590까지, 그러니까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34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그럼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였죠. 장중에는 2.75%까지 밀렸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상을 그래도 아래 꼬리는 달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밀리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밀린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아시아 증시 약세를 거의 우리나라가 끌고 내려갔다시피 할 정도였죠. 금요일까지 잘 버티는 척하다 금요일 날 살짝 밀려 내려왔고,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오늘은 갭으로 밀리는 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장 마감까지 그냥 오후장까지 세차게 밀어내렸습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해 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그동안 시장이 밀려도 매수일색으로 나왔던 개인 투자분들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패닉이 나와서 투매, 패닉셀이 등장했다. 자,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개인 투자분들 주식이 지금 마감 동향에 코스피 2,400억,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2,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 보면은 오후 1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157억 매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심시간 끝나는 1시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마감까지 2,500억 이상을 코스피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2,500억 이상을.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74억 매도 중이었는데 986억 매도가 잡혔죠. 그러면은 1,700억 이상을 매도했다라는 거죠. 코스피 2,500억, 코스닥 1,700억. 그러면서 오후장에 그러면서 시장이 더 회복이 마감 직전에 살짝 회복되려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은 밀려서 마감을 했다. 개인 투자분들의 패닉셀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외국인하고 기관은 그냥 구경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던지는 거 1분 받아주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점심시간대에 한 3,000계약대 정도의 선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를 일부는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받아주는 정도. 선물 매도가 만 계약 나온 게 아니라 매수가 만 계약 나온 거니까 다행이겠죠. 오후장에 그러면은 얼마예요? 한 8천 계약 정도를 추가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서 9월 달에 두 번째 선물 만 계약 이상 매수가 완성이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시장이 밀려 내려올 때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선물 매수 포지션, 9월 만기일 이후에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청산을 했다가 2만 계약 넘었던 걸 청산을 했다가 다시 만천 계약을 채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일 그리고 모레에서 이번 주 구간에서 내일부터 해서 이거를 다 청산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5천 계약 이상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다 청산 안 하고 5천 계약 이상을 보유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저점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물뿐만 아니라 풋옵션 매도가 강하게 나왔죠. 330억.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만기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주 넘게 남았기 때문에 포지션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에요. 아직은 과정. 포지션에 대해서 확정 짓기보다는 구축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포지션에는 2300을 이탈하면은 외국인들이 크게 손실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구축하면서 2200포인트를 이탈하면 더욱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 2단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300포인트 부근 정도까지 1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수급인데, 2200포인트를 이탈하면 더 큰 더 이 2300 이탈해도 천문학적인데 2200을 이탈하면 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 본인들이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수를 더 내리는 거는 나오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장 내일부터 반등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한 수요일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풋옵션 매도가 나왔다면 내일 만약에 밀리더라도 수요일부터 회복이 될 거고, 그리고 내일 하락은 제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냥 반등이 나와도 오늘 수급이 좋아서 하루 정도 당겨졌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보통 저는 한 수요일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상을 한다고 다 맞는 구간이 아니죠. 예상을 다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2300 구간도 여기 하단선 부근이니까 흔드는 정도는 나와서 금요일 정도는 그래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은 너무 과하게 밀렸죠. 예상보다 너무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패닉셀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가는 바이고, 그리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주식을 다 팔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날 거다라는 게 아닌 이상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아니고, 떠나실 분들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제 교육 내용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하락 추세 밴드를 이탈했던 종목들은 적어도 하단선까지는 올라오고요. 안으로 회복하면 상단선까지 올라옵니다. 물론 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단선에 닿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 회복하는 구간을 빠르게 이번 주 한 중반 정도까지 이 하단선 구간 정도까지 붙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주시장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2300 부근 정도까지는, 2300 구간 혹은 정말 낮게 평가를 해도 지난주 이 금요일 날 종가 부근이죠. 이 2900 구간, 2290 구간 정도까지 요 갭이 벌어진 구간까지, 이 갭을 메우는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세요. 주시장을 떠나실 분이다라고 해도,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구간에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 예상보다 더 내려오긴 했지만 저는 연말까지 해서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존 이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고 경제가 좀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약하게 생각해도 이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이렇게 박스권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스권 정도는. 이 아래쪽이 아니라 이 위쪽에서 2400에서 박스권 거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2550 정도까지는 올해 가능하다고 보고 목표치를 낮춘 겁니다. 안 좋을 경우에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 경우가 이 11월에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안 돼가지고 11월에도 0.75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인상하고 12월까지도 0.75%포인트를 인상해서 올해 1.5%를 인상할 경우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11월은 이게 거의 확정적이니까요. 혹은 12월에 0.5가 되더라도 좀 약하다. 시장이 생각보다 약하면은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50 정도.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올라온 다음에 코스닥으로 치면은 한 830에서 840 정도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최소한으로 여기고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면 이 정도까지. 나는 주시장 떠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 정도는 올라온 다음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늘 수급을 봤는데 그래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그래도 정신을 차리면 그래도 호랑이 굴에서도 좀 뭐 살아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있듯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좀 눌러놓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패닉셀 때문에 눌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 풋옵션 하락 포지션을 하락을 제한하는, 하락하면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이렇게 구축을 많이 했고 선물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연말까지에선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 옵션은 다음 달이 만기이고 선물은 12월 중순까지죠. 12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 그리고 콜옵션 매도도 일부 나왔는데 요거는 2300 위쪽을 살짝 막아놓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요 갭 아무리 못해도 갭 정도는 노려볼 수 있고 연말까지 해서는 2550 정도까지 노릴 수 있는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수급, 외국인 수급이랑 잘 봤을 때 지금 생각보다 많이 밀린 것처럼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목표치를 최대치를 2750 정도까지로 볼 수 있다. 27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으로 치면은 한 그 900포인트 수준, 890에서 900포인트 사이 요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에 요 정도 보는 거고, 지금처럼 좀 약하다 하면은 2550포인트에서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에서 840 이런 정도를 볼 수 있다 정도. 그래서 매도를 하고 떠나더라도 이 정도 구간은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오늘 벌어졌던 이 갭 정도라도 회복하고 나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구간은 오늘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6월 23일 날 제가 이거 한번 체크해 드린 적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 투매가 나왔다. 오후장에 코스피 3천억 이상, 코스닥 1,000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투매가 나왔는데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이 반등이 나온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구간이지만 이 구간에서 패닉셀을 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구간을 이겨내고 이 반등 구간을 여러분들이 노리면서 그 후에 뭐 종목을 교체하던 아니면 현금화를 하던 그 후에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위기는 맞습니다. 위기지만 이 구간에서 이 하락 추세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기간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반등이라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장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는 그 뒤에 찾아야겠죠. 장이 좋아지려면은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적어도 2400 구간은 올라와야 다시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 드시겠죠.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락 추세와 이평선과 가격을 다 회복하려면은 2400은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이면은 21선이랑 뭐 추세선이 더 내려올 테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전저점 구간 정도는 회복해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게 이번 주에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면은 이 전저점 구간인 2300 구간 요 정도는 회복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한숨 정도는 돌리는 수준이고 2400을 회복해야 좀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갖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불편하고 좀 어려운 구간인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그리고 패닉셀에 동참하기보다는 투매는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용기는 대부분 안 나실 거예요. 왜냐? 뭐 러시아에서도 뭐 그 동원령 부분 동원령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서로 뭐 핵전쟁 뭐 불사하겠다. 미국은 핵전쟁 하면은 크나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서로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고조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구간 또 이렇게 살짝 지나고 나면은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렇게 하락이 한번 나오면은 내년 정도에 그리고 내후년 정도에 보면 이게 또 그때 보면 저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간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구간은 맞습니다. 이 구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고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은 전략 같은 경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오른 종목 보는 거는 의미가 거의 없죠. 종목 자체가 오른 종목이 거의 없는 데다가 일부 테마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슈가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대우조선해양 같은 매각이 실패한 이후에 뭐 하나그룹에서 지분 취득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27,000원 정도 올라오는 거는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 합쳤는데 100종목이 안 돼요. 99종목입니다. 100종목이 안 돼요, 오늘 전체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오른 종목을 얘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럼 이 지금 구간을 이겨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지금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 밀려 있죠. LNF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이나 이런 종목들 지지선 이탈하면서 막 밀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여기를 회복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떻겠느냐. 뭐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얘는 좀 덜 밀렸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잘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13,500원 구간 정도 잘 유지를 해주고 버텨준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다. 단 리스크는 이거예요. 고점을 낮추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고점도 낮출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은 이 하락 추세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리스크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을 교체하시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아예 소외되어 있는 쪽으로 계속 교체하기보다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좀 강했던 종목들이 쉬면은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은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쉬고 있죠. 그래서 만약 27,500을 회복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죠. 고점을 낮추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겨낼 수 있는지 돌파해내는지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런 강했던 종목들을 좀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간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때 종목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00 한 650포인트 정도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2550포인트 오늘 보시면은 왜 나왔냐면 255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최대치로 보면 2750포인트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 중간 정도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 구간까지 들고 가서 이 구간에서 한번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까지 들고 가기 좀 불편하다 나는 당장 교체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체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라도 이런 강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단기 지선을 회복하면은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거죠. 하락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낼 때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럼 시간적으로도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떠날 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도 조금 기다리면서 좀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같이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